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흥미로운 기사 아니면 조금 슬픈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좁아진 IT 기업 취업문에 코딩 낭인 급증, 남해정 기자 동아일보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한번 기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사를 직접 보시고 현실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설픈 개발자들이 이제 다들 이제 코딩 낭인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엄청 이렇게 그 꿀빠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팀노바도 그거를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돈 잘 버는 이제 사학과 기질이 타고난 그런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사실 그거 가지고 돈 엄청 벌었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눈만 돈들이 꽤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스템이 그냥 정부에서 그냥 자기들 맘대로 만들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되게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인공지능 막 6개월 배웠는데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 빡셌고 130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0명밖에 안 남았었고.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코딩이라는 게, 근데 이제 무료 교육인데 그 정도 남는 거면 조금 그럴 수 있죠. 근데 팀노바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저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한 4개월 5개월을 봤을 때 팀노바에서는 10명 있으면 한 한두 명 정도 나가는 수준이고요. 기초에서는 많이 나가면 3명 이렇게 나가는 정도 수준이긴 한데, 기초만 봤을 때는 팀노바가 생존율이 높긴 한 것 같아요. 어렵게 안 가르치거든. 어쨌든 어설프게 배웠으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강사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기사 내용에서 보면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준대. 이게 일반 학교랑 다른 거야. 학교랑 다른 이유가, 이게 사실 진짜 개발자의 영역은 프로의 영역이고,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지금 벌써 11월부터 컨디션 회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코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응용 2단계 학생들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연봉 막 7천 막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올해만 2명 나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좀 더 잘 가르쳐 주려면 제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연봉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버겁죠. 왜냐면 나는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떤 학생이 멘탈이 무너지면 그거를 다시 체계화해서 올려줄 수도 있어야 돼요. 좋은 강사라면. 그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 잘할 수 있는데 멘탈 무너져도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종합예술같이 정말 막 다양한 분야를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버거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제가 오타쿠같이 뭐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왕 하는 김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더 단련해야 된다. 최고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기업들은 사람들 요새 안 뽑는다 그러지, 경력 있거나 실력 검증된 사람만 채용한다 그러지, K 디지털 트레이닝 덕에 검증 안 된 기간제만 수두룩 나온다 이거죠.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기사에 나온 것들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인터뷰한 학생의 어떤 그 현실적인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부자들은 시간을 돈으로 사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이게 무료 교육이라고 해서 마냥 막 좋은 게 아닌 게, 어설픈 강사가 있는 교육기관들이 너무 많고, 저희도 K 디지털 트레이닝 그걸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랑 핏이 안 맞으면 우린 안 해요. 그게 있어요. 우리의 격에 안 맞으면 안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에 맞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잘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공짜로 하면 좋지. 근데 공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막 뭐 정말 입시 같은 거 하는데 막 뭐 얼마 1년에 막 1억 이상 드는 이런 세계적인 학교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미국 그 아이비리그 이런 데 전문적으로 보내는 그런 학교들이 막 스위스에도 있고 막 정말 많아요. 홍콩에도 있고 막 우리도 막, 우리는 뭐 형평성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뭐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세계에는 되게 많단 말이야. 아이비리그나 이런 그 미국 같이 사교육 뭐 이렇게 안 빡세 보여도 미국도 아이비리그 보내고 이런 쪽은 사교육 개빡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게 전체적인 걸로만 봤을 때 뭐 우리 한국만 그렇게 막 빡셀 것 같은데 뭐 그러지도 않아요. 중국도 장난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이제 현실적인 시장에서 결국에는 학교 보내는 사람들은 학교만 잘 보내면 돼. 그 다음에 알아서 네가 살아라 이거거든. 근데 이제 이 취업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책임감은 확실히 있다고 제가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너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참 쉽게 산다고 막 그러는데 강사들이 검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아무나 강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업 경험이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그게 좋아야 되는데, 근데 옛날부터 내가 거의 한 블로그 쓸 때부터 하니까 8년 전부터 이거 계속 내가 지적을 했거든. 근데 아무리 내가 지적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냥 혼자 대나무 숲에서 하는 느낌으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팀노바는 고연봉이니까 공공의 적이야.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개소리여야 되고 맞지 않아야 돼 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봐. 현실을 너무 우리만 고연봉으로 가잖아. 지금도 너무너무 쉽게 가요. 막 졸업하기도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키스튜디오 박천명 대표인데 이 친구는 팀노바 3기 출신의 이제 대표예요. 근데 팀노바 팀원들이 이 회사에만 거의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력이 한 10명 이상 되거든요. 근데 지금 AI 쪽에 이제 메인 팀원인데, 혁준 팀원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개월 전에 이미 오퍼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졸업 4개월 전에. 그리고 이제 뭐 학원비도 뭐 지원을 해주고, 막 자세한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연봉도 당연히 괜찮고요. 당연히 괜찮은 연봉이고, 키스튜디오에서 데려가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 비해서 꽤 괜찮은 조건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4개월 전에 오퍼 받고 그러면 마음 편하잖아. 엄청 좋은 조건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친구를 더 뽑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 기업의 핏을 맞춰 놓으니까 이런 개발자를 구하기 힘들다 이거지. 키스튜디오가 투자가 안 되는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괜찮은 뒤에 그 유명한 벤처 캐피털들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찾아보시면 좀 아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정도로 꽤 괜찮은 기업인데, 이쪽에는 기술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빌드업을 하고서 가면은 일단은 취업하는 친구도 편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만족도가 높거든요. 벌써 지금 팀노바 팀원들만 한 이 회사에 그 정직원으로 있는 친구들만 한 7, 8명? 거의 개발자의 80% 이상이 팀노바 이제 친구들일 거예요. 다 스카우트 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팀노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런 게 되게 편하긴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단기간에 무슨 AI 개발자를 6개월에 만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AI가 진짜 쌍욕 나오네 진짜. 근데 진짜 너무한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나 이런 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막 무조건 적이 돼. 왜냐면은 이제 마르크스 이론에 따지면은 우리는 공공의 적이거든. 부자거든. 우리는 서민은 착하고 부자는 나쁘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결과로 얘기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안 되는 거야.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원래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진가가 나와요.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부실한, 그러니까 시장이,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막 시장이 좋을 때는, 저거 뭐야? 저거 뭐, 듣보잡 이런 코인도 엄청 올라. 반대로 시장이 좋잖아요. 시장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은 코인들이 막 드러나. 그래서 기존에 막 돌려막기 하고 이런 거 걸려가지고 FTX 이런 데도 지금 안녕했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IT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게 잘 돼서 많은 개발자를 채용을 하면 투자자들이 너네 개발자가 많구나. 그러면 너네 회사 꽤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게. 라는 벤처 캐피털들이 많았다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쿠팡이 그런 걸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것 중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만 지금 답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인생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보면은 항상 제가 불안할 때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내가 뭔가 이걸 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가 잘 될 때 그때 좀 이상하다고 많이 보거든.
내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이거를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시장이 좋아서, 예전에는 좀 어설프더라도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좀 뽑아서 교육하자 이런 느낌으로 뽑았다면, 이제는 경력직 뽑는다고. 네카라쿠베 당토도 인력을 줄이는데 예전처럼 신입이라도 몇 명 뽑고 그럴 것 같죠? 그 말도 안 되는 신입을 뽑을 거고요. 확실한 건. 그리고 경력자 위주로 뽑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력자들이 훨씬 경험이 있고 안전하거든. 근데 보면은 신입들한테는 훨씬 더 전형이 빡세요. 막 보면은 약간 그럴 수밖에 없지. 얘는 지금 회사 생활 해본 애도 아니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요새 Z세대 얼마나 MZ라고 해가지고 뭐 40대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나는 요새 한 20대 한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 권리를 명확하게 원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계약서대로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훨씬 손해예요. 나도 되게 계약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약서 검토 되게 잘하는 편이잖아. 프리랜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계약서 보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실제, 그니까, 아무튼 좀 그래. 내가 그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아무튼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많이 아쉽다고 느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줬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6개월 하면 잘 될 것 같죠. 공부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기반이 된 책은 황동문 씨의 몰입이라는 책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설프게 10년 하는 것보다 몰입해서 막 6개월, 1년 만에 남들이 10년 동안 못했던 걸 해결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과목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목은 좀 포괄적으로 IT 전반적인 거를 다 보되, 그 공부에만 내가 올인하는 시간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설프게 하루에 1시간씩 코딩하는 것보다 주말에 빵 몰아서 이틀 코딩하는 게 훨씬 실력이 많이 는다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무슨 AI 개발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4년 동안 공부한 전공자들이 AI 그냥 다들 쉽게 다뤄야지. 언어조차도 하나 제대로 하는데 2,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2, 3개월도 엄청 빠른 거예요. 그것도 재능 있는 친구들. 근데 언어 하나 익숙해져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코딩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좀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근데 미리 경고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 그래서 막 취업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팀노바는 또 어그로 끌리게 생겼다는 거지. 막 진짜 막 또 취업 잘 시켰다고 또 어그로 끌리고 막 그렇게 그럴까봐 두렵다. 뭐 딱히 뭐 떼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육기관도 아니고, 일단은 다들 국비 지원 찬양하고 앉아있는데, 커뮤니티 같은 데서 국비 지원 찬양, 막 그 3대 국비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이미지를 보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서민의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지능이 좀 높아야 되는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성이 없이 저기 되게 오래됐으니까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막연하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사가 어떤지, 강사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 강사한테 배운 학생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잘 안 보는 거야. 팀노바에서는 왜 공개적으로 몇 개 사람들이 얼마에 취직을 했고 어떻게 갔고 이런 것들을 올려놓냐면, 그걸 안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궁금해해요. 근데 오히려 그걸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이만큼 깔끔하다, 오픈 키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픈 키친 같이 이렇게 주방을 오픈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걸 하지 않는다, 음식에. 그런 걸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움직임이었거든. 이제는 많은 교육기관이 분별력을 위해서 그런 기준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지. 공기청정기만 해도 필터의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필터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공기를 좀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막 많이 기준이 있고, 웬만한 분야들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가구 하나 사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은 그런 기준이 없어. 그냥 느낌으로 고르는 거야. 근데 느낌으로 고르는데, 제가 그 팀너 보면서 제일 현타 왔던 게 확실히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아니, 객관적으로 기준을 겁나게 보여주고, 고연봉 가는 거 많이 보여주고, 작품도 공개를 했고, 뭘 더 바라는 거야. 당사자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이 와서 검증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지. 현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마녀 사냥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본 입장에선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나 그것과 크게 다르잖아요. 나치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끼리 이상한 논리를 만들고 그걸 그냥 그러니까 서로 답습하면서 믿어 가는 거지. 근데 그건 질투를 기반으로 하거든. 내가 이렇게 내가 질투 이렇게 되게 많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팀노바 질투함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안타깝게도 질투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이뤄질 리가 없지. 연봉이 너무 많이 높거든. 많이 높고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런 애들이 고졸이야. 그러면 얼마나 싫겠어. 지방대 똥통대 나온 애들이 팀노바 오면서 갑자기 금이환영 해가지고 지금 자기도 못 받는 연봉 받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요새 고연봉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한 100만 명이 이제 연봉 1억이 넘는 시대래요. 물론 전 인구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 인구의 5천명 중 5천만 명이잖아. 5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은 그 정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연봉 1억이 제가 10년 전에 연봉 1억 찍던 것처럼 그때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 막 2, 3억은 돼야 좀 더 특별한 느낌? 이런 느낌이 더 들고 그만큼 뭐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어설플 개발자들 코딩량인 되고 막 연봉 3천도 못 받고 그런데요. 저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래. 근데 나름대로 그 사람도 큰 결정해서 한 걸 텐데. 그래서 저렴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무료로 해보고 내 진로를 선택하는데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것저것 해보는 게 나쁘지 않지만, 사실 보통 이렇게 졸업하고 잘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한 중반쯤 다녔을 때 자기가 이 수업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듣긴 하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벌써 들어. 그러면은 연봉 3천 이하로 밖에 못 받아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그냥 쟤 좀 착하네, 착하니까 그냥 뽑아서 뭐 교육하면 좀 듣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즘 신입 개발자도 요새 이렇게 MZ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그런 사람들 자체가 가진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쿨하잖아. 내가 실력 있으면 난 절대 야근 안 하고, 나는 절대 근무 시간과 또는 뭐 출근 시간에 대해서도 막 논쟁하고 앉았고 야근 없이 워라벨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실력 없는 개발자 뽑아왔는데 워라벨 얘기하면 아주 그냥 좋겠다. 아주 그냥 실력 없으면 지가 뭐라도 해야지. 지금 팀노바 친구들은 워라벨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에만 2년 동안 개빡세게 올인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죠. 공부만 하는데 워라벨이 어딨어.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워라벨 그렇게 중요하다며. 근데 일단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지금 잘 됐다고 사람 다 워라벨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같이 진짜 빡세게 노력하는 학농문씨의 그 몰입 이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경쟁자들이 너무 빠르게 제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워라벨 외칠 때 저는 워라벨 하지 마. 지금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지금 더 위로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되게 웃긴 게, 되게 별 능력 없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워라벨 외치고 있고, 정말 능력 되게 좋고 뛰어난 개발자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되게 고생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 만약에 서버가 꺼졌어. 그때 카카오톡 막 문제 생긴 것처럼 막 장애 생겨가지고 서비스 정지되고 이래봐. 그러면은 워라벨 지키는 애들은 그런 거 안 지켜. 근데 진짜 능력 있고 엄청 잘하는 개발자들이 남아서 그런 걸 다 고친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책임감 있는 개발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거든. 이 개발자 우리랑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카카오도 그래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나는 뭐 별로 다른 수당 안 주면 난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자기네 회사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잖아. 이게 그런 마인드까지 갈 만한 게 결국엔 이 결말의 끝은 이기주의라고. 근데 회사 사람들이, CEO들이 바보냐? 존나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뽑잖아. 뽑으면 그런 이제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적인 측면이 좋은 사람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태도만 보면 꼰대겠지. 근데 능력 있고 태도까지 좋은 사람들 누가 싫어해. 그래서 나는 교육할 때 요새 나도 워라밸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 수능 볼 때 워라밸 지키면서 수능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몰입해서, 예를 들면 어설프게 공부하던 친구들이 서울대 가는 시나리오 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개빡세게, 걔 놀던 애가 개빡세게 몰입하니까 서울대 가잖아. 이런 케이스도 되게 왕왕 있고, 고시촌에서 제가 한 1년 넘게 살았었는데, 고시촌에 있을 때 10년 동안 고시 낭인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10년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몇 년 준비해도 안 되고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은 6개월 1년 동안 공부에만 존나 빡 집중해가지고 그거에만 올인하고, 막 고시촌 가면 노는 거 존나 많았단 말이야. 막 PC방도 막 그때 막 8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하고, 600원인가 800원밖에 안 하고 노는 게 너무 잘 돼 있어. 오히려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또 저렴하게 막 술도 마실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잘 되니까 오히려 더 노는 거야. 그리고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고통이 오잖아요. 공부를 위한 어떤 고통이 오면 그걸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같이 가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도 코딩하다가 좀 복잡한 거 짤 때 계획만 세워놓고 짜야 되는데 이러면서 게임 괜히 이렇게 모바일 게임 하고 있고, 언제 하지 하다가 그래도 하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그걸 또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순간이 오면 인간은 자꾸 회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고 그 상황을.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객관이 중요한 거야. 감정으로만 보면 세상은 정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자인데, 개발자는 그 누구보다 이제 감정적인 것보다 수학이라고 하는 걸 그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자꾸 그렇게 막 증명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이제 쫓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 쉽고 편한 거.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보면 철학이나 노력이나 진짜 워커홀릭처럼 정말 대단하셔. 근데 막 그러니까 막 벤츠 막 되게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돈도 많고 막 건물도 하나씩 갖고 있고 그런 거야. 내가 40대 그런 나름 대표님들 좀 몇 명 알거든. 돈 많이 있고 막 신세계백화점 VVIP 막 이런 사람들 꽤 알고 있거든, 주변에 지인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다르지. 그런 사람들만 보는 입장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나도 뭐 그 사람들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차이가 확 느껴지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의 꿈을 뭐 더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많아. 그래야 이제 더 크게 되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빡 벌어놓고 편하게 살아요. 남들만큼 막 절실하게 안 하고. 워라밸의 기본은 돈이야. 돈과 시간이지. 돈이 있어야 워라밸을 하지. 돈을 모아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살에 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집 사놨고 모아놓은 돈 좀 있고 사치 부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워라밸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잘하면 워라밸 생겨요. 업무가 어렵잖아. IT 개발 쪽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워라밸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뭐 신입도 막 드라마 미생으로 회사 생활을 배워서 조금만 자기한테 되게 싫은 소리 하면은 존나게 싫어해. 물론 근데 평가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어. 회사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코드 리뷰를 한다든지, 결국엔 좀 그 신입 뽑아놓으면은 그 친구들이 그걸 배우려는 마인드도 있어야 그 태도적인 거지. 그런 거 있어도 같이 갈까 말까 한데, 요즘같이 이렇게 불경기고 막 이러면 그런 피로도 가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결국엔 시장이 오히려 더 냉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 자기 합리화는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새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기사 한번 보시면서 현실이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전에 다니든 독학을 하시던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졸업만 하면 뭐 된다? 무슨 대학교 나왔니? 요새 대학교 나와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 졸업하면 어떻게 된다가 아니고,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별로 못한다는 거 알잖아. 나 별로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애초에 이런 비상신호가 이제 켜진 거야. 코딩 못해요. IT 업계가 이렇게 호락호락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뽑아도 그 교육 받아서 나오는 학생들이 더 많고, IT 업계의 기본적인 기전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인력이 3명이 부족해. 3명이 부족하다고 아무나 뽑진 않아요.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교육하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3명 뽑을 거 차라리 1명 뽑되 비싼 애 뽑자. 이게 되는 거야. 그 어설프지 않은 애. 그 대신에 일이 많아지면 사실 어설픈 애 3명 뽑으면 3천짜리 3명 뽑으면 9천이잖아. 그런 사람 뽑느니 한 6,500에 그냥 한 사람 뽑는 게 나아. 괜찮은 사람. 실제로 그래요. 회사에서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지.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꼰대고 막 바보 같고 막 나보다 되게 못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이 많다고 다 그럴 것 같다는 건 좀 위험해. 우리가 너무, 물론 꼰대들도 많고 무능한 사람들도 존나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회사가 굴러가는 이유는 그 안에 유능한 사람들도 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 회사 생활 할 때 꼭 자기 전 회사 막 욕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회사 나왔으면 안 될 거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소중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객관적으로 돈으로 그걸 증명을 해내야 돼. 내가 진짜 이 회사에 없을 만한 최고의 인재라고 하면 내가 나와서도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훈련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런 훈련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 정말 힘들거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멘탈 잡고 공부 존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그 막 개 절실하게 해야 돼. 그래야 붙는 거야. 결과 나올 때 울지 말고 지금부터 빡세게 준비해요. 내가 진짜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면 안드로이드로 어떤 앱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되게 근본적인 그런 포커스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